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현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고 10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진우 기자, 이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벌써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된 다음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때도 때이니만큼 우리 킹메이커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의할 인물 주제는 윤여준 전 장관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두 분의 이력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인물비상구에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윤여준 전 장관, 이용 선배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분은 일단 동아일보 기자를 하시다가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로 이제 이직을 하셔서 기자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보수 정부에서 있었는데 전두환 때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공보수석 그리고 환경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제가 2000년 4월 총선 직후에 이제 정치부에 왔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장외 대통령으로 불렸던 이회창 그 한나라당 그 총재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비례대표였는데 이분이 그때 뭐 보수 진영의 제갈공명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 총선 때 그 한나라당에서 개혁 명분으로 해서 민정계, 당시 민정계, 그다음에 구시대 정치인들을 다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도하신 분이 그 윤 전 장관이시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약간 좀 공적처럼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시고 그때 이제 날아가신 분들이 뭐 김윤환 전 의원, 뭐 이수성 총리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민국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때 워낙에 당한파고로 파장이 커서 이분이 이제 그때 이선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회창 총재 뭐 정무특보역으로 이제 복귀를 하긴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역할이 좀 작아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잊혀진 듯 하다가 이제 보수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워낙 이명박 정부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보수 중진들이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분이 약간 중도적 입장을 내면서 이제 진영을 넘나드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안철수 의원 그 멘토라고 해서 관여를 좀 하시다가 좀 그냥 빠지셨고요. 2012년 대선 때는 그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이제 국민통합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기자 이력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경향신문에도 근무를 하셨네요. 그리고 출발은 이제 1966년에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이제 뭐 수습 기자 시험 때 이 장문 점수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쓰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입사 직후에 이제 잡지 신동아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당시 조건이 이제 3년 뒤에는 이제 동아일보 신문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경향신문으로 이제 틀을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는 한 11년 정도 했는데 아마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니까 아마 기자로서 약간 좌절감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언론 통제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해외 공보관 주일 돼서 공보관 시작해서 이제 공직에 몸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담당 주로 이제 공보관 생활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 안기부에서 이제 언론 담당 특보 일할 때 94년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실무 협의 그때 이제 김일성 죽으면서 이제 실제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북한 쪽하고 일을 하면서 그 일 처리를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YS가 이제 흡족해가지고 그 청와대 참모로 발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력을 따져봤더니 전두환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었고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고 김영삼 정부에도 있었는데 도합 본인 책을 찾아봤더니 8년이나 대통령실에서 근무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제왕학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연구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에 못지않은 이력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력이 화려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이제 경제학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32세 때인가요?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되죠. 당시로서 아주 젊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정책에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하다가 50대 그 근로자 재형저축,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보험 이게 되게 이제 당시로서는 되게 그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 실시를 주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 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뭐 경제수석 그 90년대인가요?
경제수석 당시에 이제 이 기업의 비업무용 그 토지를 이제 부동산 강제 매각시켜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을 단시간에 안정시켜가지고 뭐 소방수로 불렸다고 하고요. 이분 또 이력이 특이한 게 이제 보수 진보 정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비례대표만 5선을 했습니다. 비례에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근데 지역구 출마를 한번 했어요. 네. 그 지역구 출마해서 이제 지죠. 근데 그 당시에 붙은 사람이 그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뭐 정당 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이제 뭐 정당을 살려가지고 뭐 정당 소생수사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뭐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킹메이커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제 별명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제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던데 네. 이 앞서 그러니까 안철수 편에서 이제 이용욱 기자가 이제 안 의원이 마라톤 좋아한다고 포레스트 철수라고 했잖아요. 네. 이 김 위원장도 이게 다른 의미에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라고 불립니다. 아, 김종인 위원장도. 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 이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 위원장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장면에 꼭 얼굴이 등장한다고 해서 한국의 포레스트 검프다. 네. 뭐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도 비례대표를 제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는 떨어졌고요. 종로에서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간 두 분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던데 스타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먼저 공통점을 하나만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이건데 이제 이분들 주장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조화에서 이제 넘나드는 그런 어떤 공통점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스타일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집이 되게 세고 자기 주장이 이제 관철되지 않은 뭐 자리박차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고집볼통으로 불리고요. 그래서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막 이 방송을 앞두고 궁리를 해봤는데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사람이다. 아, 그래서 불닭볶음면이다. 소화가 잘 되면 맛있게 삼킬 수가 있는데 위가 약하면 이제 빵꾸가 난다.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도 보면 모두 이제 대선과 총선에서 참모로 썼잖아요. 잘 네. 썼어. 심지어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났고. 근데 선거 이후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소화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존재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돼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네. 말하는 윤석열. 여긴 이미 술을 하도 먹어서 위가 상했는데 그 선거 중간에 그 선대위에서 그냥 중간에 결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가 이미 상해 있는데 삼키자마자 위가 빵꾸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윤 전 장관은 좀 부드럽게 의견을 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이는 정치보다 보이지 않는 전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 전 장관은 뭐 조용한 참모, 뭐 김종인은 독립적 선대위원장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000년도 공천 파동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때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공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로 인해서 많은 한을 만들어내고 그런 여러 과정, 사람에게. 네. 그렇죠. 많은 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본인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이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이분도 이제 음식에 비유하면 지금 스타일로는 이제 약간 멸치 육수로 간을 내 그 슴슴한 잔치국수 뭐 이 정도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외모만 봤을 때는 김종인은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데 윤여진은 뭐 소프트하게 조언할 것 같은데 그런 공천 학살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의 외모만 보면은 선뜻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본 건 아닌데 이제 끝나고 당에 와 보니까 저분이 이제 거의 뭐 공식 석상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공적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전에 그 김윤환 전 의원이라고 일명 호가 허주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막후 정치의 달인이고 뭐 킹메이커다. 그래서 이분이 97년도에 그 신한국당의 구룡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막 후보들이 되게 컸을 때 네. 이분이 원래 민정계인데 어쨌든 이회창 그 당시 후보를 밀어요. 그래서 이회창이 대선에 나가서 물론 지긴 했지만 그랬는데 이제 이회창 총재가 자기가 이제 2000년도에 총선을 치르면서 다시 대권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책사라는 표현을 싫어하시지만 본인 어떤 핵심 참모가 윤여준 전 장관인데 구시대 인물 민정계다 약간 물갈이 해야 된다. 물갈이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탈락한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뭐 허주부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허주가 그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뭐 밥자리에서건 어디 가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이해창 총재를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네. 이 김윤환 전 의원이 남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게 그랬고 되게 배신감을 막 토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2003년도에 신장암 걸려서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때 그래서 그게 꽤 큰 뉴스였는데 그
이회창 총재하고 나중에 이제 앙숙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건 이회창암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합병이다. 말도 있고요. 네. 그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그랬고 사실 이회창 총재 입장에서도 허주가 어쨌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 윤여준 전 장관도 아마 그 예전에 허주가 되게 많이 끌어주고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그런 한인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김윤환 전 의원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이렇게 병원인지 자택인지 누워 있는데 그 이회창 총재가 그 한인농협회사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알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울고 갔다는. 그렇게 할 정도로. 본인이 이회창 총재 나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윤여준 전 장관도 좀 뭔가 좀 본인이 한이 맺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네. 순전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하나 뭐 추가를 하면 이제 이분 보면 실제로 뭐 윤여준 장관인 그 2016년 그 총선 이후에 사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이후에 보면 이제 뭐 시민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책 같은 거 내면서 이제 사실상 이 기존의 뭐 책사 이런 이미지는 사실상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면 그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자기를 보고 뭐 책사나 제갈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선거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정치 책사라는 게 자기가 이게 일선에서 어울리지 물러났는데 않는다. 네. 이제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 하면 막 그 유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윤석열한테 니는 우리가 해준 대로 좀 연기만 좀 제대로 해라. 이 말 해가지고 윤석열을 거의 아바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때 그냥 결별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결별하는 네. 시기가 네. 됐죠. 그때 위에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 마쿠에서 뭔가를 움직이고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하려는 아바타 정치구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전에 뭐 김 전 위원장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윤석열을 왜 선택을 했냐면 윤석열 같이 이렇게 비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채울 영역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의도 뭐 자르다 아니면 네. 뭐 마키아벨리로 그 비유를 하는 거죠. 너무 비어 있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이제 그 해촉을 해버렸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 이제 청기누설을 한 셈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을 사람들이 왜 찾느냐? 주요한 대선에서도 여러 차례 판세를 바꾼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비대위 와가지고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중도층 유권자한테 어필하면서 네. 새누리당이 이제 당시에 이제 2012년 총선에서 과반에서 확보해서 당시에 이제 뭐 이명박 인기 원체 안 좋아가지고 이 새누리당 거의 이제 망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릴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새누리당을 살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당시에 이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빨려 이제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주도권 이미 빼앗긴 상태고 그때 이제 토론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토론회 때 이제 뭐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니까 박근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는 지금 경제민주를 헌법에 도입한 김종인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오히려 거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제 집에 세 차례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고 그 당시 뭐 어디 인터뷰를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별 내키하지 않았는데 그 김미경 사모가 그래도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서 이제 이른바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한테 어필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른바 공천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 공천 상황에서 이제 개파 정리하면서 이 긍정적 이미지를 좀 이제 쇄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시 123석 제1당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 박근혜 탄핵 후에 다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그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안철수가 엄청 높아했고 그 당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자기 뭐 마지막 날까지도 자기 못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울고 이랬는데 네.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밀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태규 씨가 개입됐다는 그런 의심을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요. 예. 아니 그야말로 이제 김종인 매직 이렇게 부를 법도 한데 어쨌든 윤여준 전 장관하고 이제 비슷한 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두 분 다 여야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이제 국민 눈높이, 그다음에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유연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까 뭐 저희가 언급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은 다 어쨌든 출발은 보수 정치에서 시작을 했고 토양이 거기 계시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약간 야당 이미지가 강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다 좀 이념적으로 좀 편향돼 있다는 그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이제 중도 보수, 많이 맞습니다. 중도 진보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분들도 집권의 경험이 있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여기나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보기에 이때 어디가 더 지금 멀쩡해 보이는가 이런 거가 이분들의 그 판단 기준이 될지언정 내가 이제 민주당은 안 가, 뭐 좌파 정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이제 친소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의외로 또 서로의 선택은 어떻게 정당 성향으로 보면 달리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두 분 뭐 원체 지금도 뭐 연락 주고받는 사이일 정도 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수 정부에서 이 청와대에서 일하기도 했고 실제로 보니까 노태우 청와대에서도 이제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일 때 뭐 정부 비서관인가요? 해서 네. 이제 뭐 이거는 인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또 약간 똑같이 이름이 거론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때 2011년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의 멘토로 이제 윤여준 그다음에 뭐 김종인 그리고 법륜 스님 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 분이. 거론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철수를 뭐 지지하는 젊은 층의 에너지를 모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당시 안철수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하면서 이제 유야무야 됐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네. 하고 그다음에 윤 전 장관은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잖아요. 그 윤 전 장관 그 과거 언론 인터뷰를 보면 왜 그렇게 달라졌냐 했더니 이제 자기는 당시에 박근혜의 이 리더십 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이고 권위주의 리더십이고 궁정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하고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박근혜 리더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결정적 차이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전 위원장 뭔가 이렇게 도구로 자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네.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갈라졌고 그 뒤로 다시 이제 윤 전 장관이 이제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비대위원장 할 때 윤 전 장관이 이제 안철수가 만드는 국민의당 신당 창당위원장 준비위원장인가요? 그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사람이 약간 전략가로서 대결을 펼치는 구도는 형성됐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제1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당시 38석 가져가면서 이제 호남을 휩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했는데 승부는 이제 무승부인 셈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윤여준 장관 책을 좀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것 어떤 거냐고 이제 본인 기술한 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대통령이 되실 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본인 기술했던데 아마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차이는 그런 태도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하간 그 대중적 인지도 그거는 사실은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건 네. 김종인 위원장이 훨씬 높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 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일단 되게 선연하잖아요. 그리고 병계 민주화라는 거는 굉장히 이슈화됐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의료보험 한국이 좋다 하는 것도 사실 김종인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2016년도에는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또 그 일당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흐름을 뒤집는 판에 2012년 분명 총선은 그 한나라당 계열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이후 바로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계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그 네. 평가를 관측이 있었지만 그 판에서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일당을 했고요. 2016년 총선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다 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을 할 거라고. 근데 당시 이제 물론 청와대 공천 개입 이런 파동이 있어서 표가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무리 없이 끌고 나갔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 이런 게 강렬할 수밖에 없고 메시지도 굉장히 딱 맺고 끝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숨어서 그거는 아까 제가 제 추정이지만 뭐 그런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나서는 것보다는 되게 좀 은은하게 역할을 하시니까 다만 이제 아까 구교영 기자도 얘기했던 대통령의 자격은 저도 읽었는데 되게 좀 읽고 약간 이렇게 막 학술적인 책이라기보다 맞아요. 무슨 예. 기술 예.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술 교과서 스테이트 크래프트잖아요. 그게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최근에 증거판까지 나왔잖아요. 다른 저자 네. 붙어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용수 선배가 몇 차례 이렇게 식사도 해본 적 있다면서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 때 인터뷰도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때 느낀 거는 이렇게 좀 의견 거침이 없는데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쉽게 정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 이제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듣고. 그러니까 근데 저분은 그냥 이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하시는 그런 맛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들으면서 처음 뵀는데 그때 인터뷰하면서 야 이거 학습이 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쓴 책도 좀 사서 읽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그 제가 새누리당 당시 이제 반장 시절에 그 타사 반장들하고 같이 식사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되게 말씀 쉽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노태우 정부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영삼 그 민주계 쪽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가 YS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그 최영호 전 장관하고 되게 친했답니다. 근데 약간 최영호 전 장관이 덩치도 크시고 약간 돌쇠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내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좀 돌쇠 스타일이세요. 네. 근데 이제 최영호 전 장관이 저분한테 김 전 위원장한테 자기 대선 나간다 뭐 이런 대선 욕심 뜻을 비추더래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 특유의 말투로 여보 당신이 무슨 대선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영호 전 장관이 야 YS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랬다는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지 좀 너무 재밌는 스토리인데 윤여준 장관 하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실제로 안철수 그 후보였죠. 직전까지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는데 떠올리게 되는데 한때는 안철수 의원 멘토였습니다. 어떻게 두 분 사이가 시작된 겁니까? 그 전에 저도 이제 윤여준 장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네.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뇌리에 이제 남았던 게 정치부 제가 이 막내 기자로 처음 이제 정치부를 갔을 때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 출입 기자였고 근데 그때가 2002년 대선 때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단일화 대선 투표 하루 전날 파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때 밤늦게 선배 호출 받고 평창동 정몽준 집으로 가요. 자택 앞으로 가가지고 밤새 떨면서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거 뭐 좀 딴 얘기지만 당시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 뭐 정대철 그 당시 이재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으러 가요. 설득하러 문 앞에서. 근데 안 나오고 있다가 문을 누가 쭉 누르고 들어오는데 약간 코스튬이 있는 사람이 쓱 나와요. 호랑나비 김은국이 와가지고 그때 나왔었어. 의원님 안 우리 만나십니다. 나경원 지지하셨던 의원님 안 만나십니다 이러면서 문을 닫고 가는데 제가 그때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나 이렇게 추워서 들고 있는데 저런 사람 호랑나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 뭐 엄청 그런 충격과 분노가 있어서 이제 다음 날 뭐 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시 조선일보가 그 다음 날 사설에 이제 정몽준이 버린 후보를 찍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회창 후보 판을 흔들려고 승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들 뭐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자실에 돌던 게 한나라당의 윤여준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노무현이 이긴다고 했다. 이게 돌아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뭐 이회창 누구 뭐 이런 거 준비를 하던 선배는 갑자기 손을 놓고 노무현 누구 기사를 준비하는 선배가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야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윤여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딱 남던 그런 기억이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한 분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는 뭐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로 돌아오면 뭐 아시겠지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춘 콘서트 하면서 같이 친해졌고 이제 뭐 윤여준 장관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그 멘토라고 자기가 직접 멘토라고 해본 적은 없다. 사람들이 불렀다. 네. 네. 아니 안철수가 자기 소개할 때 멘토라고 불렀다. 근데 안철수 나중에 뒤에 가서 약간 뒤끝인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는 멘토가 300명 있다. 그래서 약간 윤여준 장관을 약간 디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안 의원과 청춘 콘서트 할 때 뭐 그 뒤에 과정을 보면 이제 알려진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게, 윤 전 장관이 안 의원 청춘 콘서트를 할 때 정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안 의원도 저도 정치 절대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 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 어떻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윤 장관이 그래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또 어디 갔다 와가지고 가족들이 또 말려가지고 안 나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신 나가기로 한 이상 이걸 갑자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맞아요. 네. 시민 후보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껴안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박원순 후보 그렇죠. 지지하면서 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 의원이 당시 박원순한테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윤 장관이 약간 안 의원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정이 좀 교차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까 뭐 이용욱 기자도 말했지만 이제 2016년 이럴 때 국민의당 이렇게 만들 때 참여를 하잖아요. 물론 뭐 윤 장관이 안 의원이 찾아와서 참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안 의원 측에 그 이태규 전 의원 이분이 이제 당시 이제 네. 한나라당에서 윤 전 장관하고 거의 뭐 보좌관이었죠. 아들 동생 할 정도, 그러니까 아들 그래서 할 그 정도로 공천 그 개혁할 때 그 명단을 맞아요. 이태규 전 이태규가, 의원이 예. 작성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태규가 꼭 도와달라고 해서 한 거지, 안 의원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인가요? 안철수가 너무 이제 새정치라는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너무 혼자서 가지고 있으니까,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새정치에 걸림돌이 되니까 정치를 접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쓴소리를 해요. 또 쓴소리하네. 네. 근데 또 이제 탄핵 이번 과정 보면서, 야, 이거 탄핵 이후에 안철수 행보를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 괄목성됐다, 그래서 다시 봐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다 보니 너무 재밌는데, 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게 배포가 큰 건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건지, 사실 아까 최영호 전 장관도 정권 실세인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아니다. 그 시기가 네. 정권 실세였는지는 왔다 갔다 해요. 여하간 여하튼 예. 평가지만은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으면 생각난 것은, 음.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책을 통해서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핸들링했던 박근혜와 문재인을 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뭐 여기 책에 보면 박근혜는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를 내고 동네 건달식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나중에 그 국정농단하고 막 하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원고 없는 워딩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원고 없는 말은? 그래서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구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네.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화를 낸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동네 건달식 정치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친박들 돌격대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거는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천하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방자하게 굴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뭐 주변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배신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평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친노나 친문들이, 뭐 구경 기자가 저보다 더 오래 출입해서 아시겠지만 좀 약간 폐쇄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신은 급해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이제 뭐 뭔가 좀 도움을 더 구하려고 하니 선거는 어쨌든 이겼고 저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면서 좀 멀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화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회고록 뒤에 또 한 번 책을 내잖아요. 그 책 이름이 이제 왜 대통령 실패하는가라는 맞아요, 책인데, 맞아요. 거기서 예. 이제 박근혜 문재인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때 보면 박근혜는 뭐 이제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비교적 간단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빨리 신망감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엄청 분량을 들어가지고 비판을 조목조목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운동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 장관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 무책임하게 이제 뭐 당시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무책임하게 놔뒀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다음 인터뷰에서 보면 이 박근혜 뭐 문재인이라고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별소리 다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당선되면 자기가 언제 그랬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예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나중에 좀 사실상 팽당한 데 대한 이런 맞아요. 배신당한 데 대한 불만들 그런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거긴 하니까 이렇게 또 그 책 제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왜 실패했는가 그러니까 성공한 이야기를 쓰는 거 아니니까 약간 네.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하간 그래도 두 분이 늘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윤여준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를 택했고 김종인의 선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칭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인터뷰에도 나온 건데 이거 되게 원인 그 지지 이유는 아주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개헌 반대했다.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개헌 선포한 날 저녁에 개헌에 대한 반대를 했다. 그 용기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개헌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민주당 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서 자꾸 이쪽을 보고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것으로 맞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좀 약간 지금 명태균 게이트 뭐 본인도 연루가 돼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인지 여하튼 지금은 한동훈 쪽에 미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은 좀 많이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아픕니다. 특히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김문수는 많이 아파요. 저분이 보기엔. 그러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분이 또 한독수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란 중심에 있는 놈이 무슨 대선 나가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그거에 찬성하는 니들이 제정신이냐. 근데 얘는 반대를 했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한독수 비판하는 거 보면 그것도 역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비판적이었거든요. 뭐 언제 결별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철수를 거의 안초딩 그런 수준으로 워딩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인터뷰 내용 원체 뭐 언론에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전 대표도 뭐 비교적 신선하고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뭐 대선 주자 못할 것도 없다. 기회가 되면 등판할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익숙한 워딩 같지 않습니까? 오, 그렇네요. 네. 이게 윤석열이 네.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고 했을 때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워딩이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에 들은 걸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되게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하는 걸 보니까 저기 성공한 장관도 되게 힘들고 대선 후보 되게 힘들다고. 이게 보니까 이제 영욱 기자가 말했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밖에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고 약간 뭐 본인 논리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아까 해주셨는데 이준석의 장래성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여러 차례 좋은 점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 함께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이준석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약간 한동훈 편을 들은 것 같은 워딩들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섭섭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반대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 거에 대한 뉴스들을 이제 몇 달간 종합으로 해보면 아주 크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이준석 의원이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로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김종인, 명태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국민의힘의 틀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뭐 개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을 명분 삼아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김종인이 끌고 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누가 제일 크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뒷받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명태균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굉장히 약간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 궁금했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가보니까 청와대가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용수 선배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호기심에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마침 또 그 제 아는 그 되게 오래된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정치권에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거기 안다. 너 나랑 한번 가보잖아. 저 거짓말이야. 그러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뭐 광화문에 우리가 다 알만한 그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이 15층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네요. 올라갔는데 이제 복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안에 T자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이 T자 모양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청와대가 안 보여요. 사무실 안에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나가서 큰 복도로 나가서 양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제 시점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에 통창이 나 있어요. 통창을 가서 보니까 청와대가 훤히 보여요.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제 제 화질 그림 폰카로 찍은 건데 그래도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망원 렌즈 같은 거 들이대면 청와대 다 보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기 약간 위험한 지점이다. 여기 이게 창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밀 보장이 안 잡힐 정도로 잘 보이던데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약간 명태균 씨 말이 좀 신뢰가 가는 것 같고요. 그때 명태균 씨가 그러잖아요. 나의 뭐 정치적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깝다는 건 이제 모두가 뭐 한때 가까웠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윤여준 전 장관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영입하고 구애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택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근데 이게 뭐 이재명 그 후보랑은 그 전부터도 좀 잘 알고 가끔씩 만나서 조언도 하는 사이였고 2016년인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대선 출마하려고 할 때 이제 윤여준 장관하고 접촉해가지고 뭐 조언도 구하기도 했고 당시에도 그래서 뭐 윤여준 장관이 당시 이제 뭐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뛰어난 선동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나 보니까 뭐 단순한 선동가가 아니라 준비된 선동가더라. 준비된 선동가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이른바 뭐 흑묘 백묘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보수 중도 정당 강조하면서 이제 뭐 통합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뭐 이른바 뭐 진보적 보수주의자 내지는 뭐 본인 스스로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뭐 윤여준 장관이 상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그 과거 2022년 대선 때도 또 뭐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좀 이제 영입을 한 것 같고 뭐 윤여준 장관도 최근 이제 언론 인터뷰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 가급적이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제일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좋은 대통령 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언론들에서 그 이야기도 좀 쓴소리 당장 하더라고요. 선대위원장 되고 난 뒤부터 이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맞아요, 저도 봤어요.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이 말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런 습관을 좀 들여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 김종인 전 그 위원장 아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선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설에는 이재명 후보를 돕는 추가 인사로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저는 사실 하도 많이 틀려서 말했다가 또 사과하게 되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절로 간다는 게 좀 약간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가장 큰 건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지금 사실상 참고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나와서 지금 계속 막 빵빵 터트리고 오세훈 너 두고 봐 뭐 이러는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가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설사 마음이 있더라도 갈 수 있을까? 다만 이제 저분 스타일을 봤을 때 내가 이재명을 좀 더 좋은 대통령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기본 틀에서는 갈 수가 있는데 저분이 이제 지금 그런 처지가 되는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이제 저분이 이제 좀 옛날 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지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총기라기보다 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아닌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사과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저 이용욱 기자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그냥 느낌인데 이게 기질적으로 두 사람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를 꽉 잡고 장악해가지고 흔드는 스타일인데 김종인 위원장 항상 어디를 들어가면 정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사실상 뭐 야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고 사실 당 장악 다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굳이 정권을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른바 상징적인 인물로서 모셔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을 데려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굳이 한다면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는 압도적 대선 승리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압도적 대선 승리를 하려면 일단 아직도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뭐 중도 보수쯤 되는 그 맞아요. 유권자를 네.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온갖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적 이인기 전 의원인지 기억도 참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도 그렇고 다 다 MB 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끼어드는 게 죄송하지만 그 이제 저희 언론사들 홈페이지에 이제 클릭수 이런 걸 보잖아요. 네. 어제 갑자기 이인기라는 이름이 1위가 됐어요. 이인기가 네. 누구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고 이제 저희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 것 같아요. 저 기억에는 그분은 예전에 되게 보수적인 상당히 꼴통 보수적인 것들 그런 만났을 때? 만나보냐 외부에 하시는 예, 말들이 하시는 말이, 예. 그래서 권오을 전 의원은 오히려 약간 민주당 출신이 예전에 원래도 도의원을 그랬다면서요. 민주당 예. 근데 그분도 뭐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렇고요. 이렇게 막 온갖 것들을 다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대선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뭐 내란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슬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수의 전략가인 윤여준이 나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오면 야, 이 보수의 양대 거두가 나를 보장해. 보였다. 네. 아니, 나를 보장해. 보장해. 인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을 보장하니까 나를 좀 믿어봐. 이런 어떤 이미지를 효과를 누리고 영입할 수는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은 좀 그게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이제 김종인의 쓸모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한덕수를 제거하는 한덕수 제거반으로는 김종인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년배고 동시대에 굉장히 오래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들이고 한덕수의 그런 경제적인 역량이라든가 정책적인 역량을 김종인이 날선 언어로 비판을 해준다면 경쟁하는 후보에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제거반 용도는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공을 들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네. 되게 가능한 얘기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그 경제 쪽 하시는 이제 경제 관료 출신 분들 뭐 참모들 만나 보면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저거 뭐 말이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저 관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저같이 경제를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이 훨씬 쉽고 귀에 쏙쏙 박힙니다. 네. 그래서 구 기자가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이 나를 보장해 뭐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정훈 후보가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겠는데 김 전 위원장이 너무 명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윤여준, 김종훈 두 분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서 중요한 일로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남긴 뭐 유산 정도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 뭐 김종인 위원장은 이른바 이 보수 진보 넘어오기 전에 보수 그 정권 시절에 엄청난 유산을 남겼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헌법에다가 경제민주화 도입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분은 뭐 당은 계속 옮겼지만 경제민주화 하나는 그냥 수십 년째 그걸 계속 밀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각 당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누구라도 쉽게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진영 이념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고 뭐 실생활이 중요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이 나라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이런 외교나 정치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본인 일상과 관련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도 거기다가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윤여준 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각 정당한테 과연 이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게 당시 자기 만족, 지적 만족을 위해서 이념 논쟁할 게 아니고 이런 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실용주의 내지는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극을 계속 주는 역할 그런 것들은 한 것 같죠.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험 자체가 그러니까 여야를 넘나들면서 하는 것 실험이 아직은 뭐 미완이라고 하는 거죠. 특이한 존재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용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뭐 같은 얘기인데요. 그냥 김진우 기자가 원론적으로 좀 할 말을 제가 할 말 다 뺐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말, 생각도 많은 말은 약간 양념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저분들이 그 주요 정치판에 항상 주요 정치적 장면에 등장을 하시는데 사실 정치적 경력이 많지는 않으세요. 뭐 의원 경력 굳이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 윤여준 전 장관은 비례 한 번, 저분은 맞아요. 이제 비례만 5번인데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계파를 끌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생각과 이념, 말 이런 어떤 전략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다는 것 그렇네요. 자체가 네. 이분들의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분들의 생명력은 되게 대단한 것이다. 자기 계파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큰 정치적 꿈을 가지고 막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자기들이 전면에 서서 뭐 나라를 끌어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과 전략, 그러니까 전략, 그다음에 뭐 이제 경험 이런 것들로 여야 정치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양념은 양념인데 되게 좀 뭐 소금 한 방울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국물 맛을 좌우하는 맞아요. 아주 네. 그런 대단한 양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인물비상구 시그니처 코너죠. 두 분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형님 먼저 또 양념 형님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형님 먼저요. 약간 빌드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윤여준은 그 순한맛 김종인이다. 그러니까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순한맛 윤여준은 순한맛 김종인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치 육수로 우려낸 잔치국수다. 그럼 이제 김종인은 매운맛 윤여준이다. 서로를 네, 비교하는 그다음에 얼얼하게 비교하면, 매운 불닭볶음면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김종인 윤여준은 정치권의 배추도사 무도사다. 배추도사. 생김새도 성격도 다르지만 CG 좀 넣어주세요, 좀. 음악도 나오거나 주제고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번쩍 북의 번쩍 할아버지 재채기에 우르르 번개치고 동네방네 아이들이 재밌다고 의사사 손뼉치며 의사사. 다만 이제 배추도사 무도사 이게 방영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이런 거는 모른 척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회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채널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커뮤니티에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물비상구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옥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